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웹툰을 소개하는 남자 웹소남입니다. 오늘은 그 시절 최고의 고전명작 웹툰 8가지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이 영상 이외에도 3탄까지 제작될 예정이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알아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웹툰 호입니다. 대학교로 인해 서울에 갓 상경한 평범한 대학생 우리의 남주인공 김원희. 원희는 서울로 상경했기에 생활비가 많이 필요했었고 부모님께 생활비를 받아쓰기 뭐하기도 해서 근처 학원에서 알바 강사를 구한다는 전단지를 보곤 그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꽤나 좋은 대학교도 나왔겠다. 순조롭게 과외 알바를 진행하게 된 원희. 원희는 그곳에서 호라는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호는 후천적으로 청각을 잃게 된 청각장애인이었는데 비행기 소리나 정말 큰 소리가 아니라면 듣지 못하였고 상대방이 말하는 입모양을 보곤 그 내용을 추론하곤 했었습니다. 다시금 본론으로 들어와 호의 수학 숙제를 검사하고 있는 원희. 그런데 6학년이었던 호가 4학년 문제를 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것도 엄청 많이 틀리고 있었는데요. 원희는 호에게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에 대해 물어보게 되지만 자신이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정확히 잘 모르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사실 학원 입장에서 봤을 땐 귀찮은 학생 혹은 많이 답답한 학생이라 비쳐 보여졌겠지만 호는 자신의 과외를 받는 평범한 학생이 아닌 장애인으로만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점차 마음의 문을 닫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호를 온전히 장애인 학생으로 보기보단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 중 한 명으로만 바라봐 주었던 원희로 인하여 점차 마음의 문을 열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수업 시간에 농담 따먹기도 하고 사소한 이야기도 하며 점점 가까워지게 된 원희와 호. 사람들이 기피하고 천덕꾸러기였던 호가 원희로 인해 점점 모범생으로 탈바꿈되자 원희는 금세 학원의 에이스로 등극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르막이 있다면 내리막도 있는 법. 시간은 흘러 호는 중학생이 되며 과외를 종료하게 됩니다.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희에게 한 가지의 큰 사건이 터지고야 마는데 그것은 바로 입영통지서. 군대에 입대하라는 입영통지서가 그에게 날라오게 됩니다. 과연 원희와 호, 이 둘은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풀어가게 될 것이며 다시금 재회를 할 수 있게 될 것인지. 그리고 웹툰 초반부에 원희가 호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되는데 과연 원희는 호의 어머니에게서 무사히 허락을 받게 되어 결혼에 골인을 할 수 있게 될까요? 현재 후기까지를 포함하여 46화로 완결된 웹툰입니다. 두 번째는 웹툰 아이들의 권 선생님입니다. 아주 한적한 시골. 누가 봐도 깡패같이 생긴 세 남자가 한적한 시골 마을로 내려오게 됩니다. 대체 무슨 일로 이런 한적한 시골 마을로 내려오게 된 것일까? 설마 나쁜 짓을 숨기기 위해 이곳으로 내려오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아심을 품게 됩니다. 추가로 이 세 명 중 형님이라 부르는 두 남성은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 주인공 학원에게 산골짜기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 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웹툰의 제목처럼 주인공은 나쁜 짓을 숨기기 위해 이곳에 내려온 것이 아닌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 이곳으로 내려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오게 된 이 초등학교의 전교생은 총 5명. 아주 자그마한 초등학교였는데요. 이곳은 교장과 교사 이렇게 단 2명밖에 없었고 그나마 있던 교사 한 명이 결혼식으로 인해 휴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 빈자리를 학원이 들어오게 되며 임시 교사직을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시금 본론으로 들어와 교실로 들어가게 된 학원. 워낙에야 작은 학교다 보니 그나마 있던 5명의 아이들은 각자 나이가 다 달랐었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주의 인물들이었습니다. 한 명은 열정 넘치고 주인공같이 생긴 강산, 시크하고 사투리를 구수하게 쓰는 잘생긴 친구 차시루, 소년 만화에 등장하는 여주인공같이 생긴 이쁜 친구 신설이, 남자인 줄 알았지만 사실 귀여운 소녀였던 슈퍼레인저 광팬 서당과 똑똑한 그의 동생 서솜. 이렇게 각각 개성 넘치는 친구들의 담임쌤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학원은 이 귀여운 5명의 친구들과 행복한 교사 라이프만 즐기면 되는 것인가?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에 불과하였으니 과연 우리의 주인공은 이 귀여운 5명의 친구들과 함께 어떤 이야기들을 풀어가게 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주인공의 앞날에는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현재 후기까지를 포함하여 85화로 완결된 웹툰입니다. 세 번째는 웹툰 외발로 살다입니다. 서로 앙숙가도 같았던 늑대꾼과 호랑이꾼이라는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공은 우연찮게 자기 또래 호랑이꾼을 만나게 되고 매일같이 그에게 결투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패배의 쓴맛을 맛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거에 굴하지 않고 주인공 길도는 매일같이 그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기치 않게 친구란 이름으로 어린 시절의 한때를 보내게 되지만 늑대꾼과 호랑이꾼 간에 오해 아닌 작은 오해가 생기게 되며 주인공은 한쪽 다리가 잘리게 되고 호랑이꾼은 얼굴에 크나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찌저찌해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주인공 길도는 잠시 동안이었지만 친구였던 호랑이꾼에 대한 복수와 미련 그리고 작은 오해가 생기게 된 그 이유를 파헤치기 위해 오랜 시간에 걸쳐 호랑이꾼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주인공 길도는 무사히 호랑이꾼을 찾아 그가 원하던 복수에 성공을 할 수 있게 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주인공의 앞날에는 어떤 위험천만하고 처절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현재 105화를 끝으로 완결된 웹툰입니다. 네 번째는 웹툰 안나라 수마나라입니다. 검고 긴 생머리에 백옥같이 새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여주인공 유나이. 그녀는 언제나 교실 뒷자리에 앉아 홀로 공부하고 있는 평범한 소녀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녀에게는 한 가지의 비밀이 존재했었는데 그것은 바로 집안이 아주 가난했었습니다. 장난감 공장을 운영하시던 아버지는 채권자를 피해 소식 한 통 없이 도망 중이셨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에게 질려 주인공을 남겨두곤 아버지를 피해 도망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이에게 남은 건 작디 작은 단칸방과 자신보다 어린 여동생 유이뿐. 소심하고 음침한 자신과는 달리 쾌활하고 명랑했었던 동생 유이. 아이는 그런 동생의 미소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벌고 싶어도 학교에 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았었고 다이어트를 한다는 핑계로 끼니를 거른 날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이의 자리에 10,000원 한 장이 떨어져 있는 날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미 자존심이 바닥을 칠 대로 쳐버린 아이는 이 10,000원을 통해 자신의 구멍난 스타킹도 바꾸고 또 동생과 자신의 허기를 채울 수 있는 나쁘지 않은 장사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었을까? 운이 좋게 얻은 소중한 돈을 바람에 날려버리게 됩니다. 아이는 바람에 날아간 10,000원을 되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뛰게 되고 그러다 우연히 망해버린 유원자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망해버린 유원자 안에는 정신나간 마술사가 살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는데 아이는 빨리 10,000원을 찾아 이곳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10,000원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간신히 돈을 발견한 아이. 하지만 그 돈은 소문이 무성하던 마술사의 손에 들려져 있었습니다. 과연 아이는 무사히 마술사에게 들려져 있는 돈을 되찾아 이곳을 나갈 수 있게 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아이에게는 어떤 신비롭고 기묘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현재 후기까지를 포함하여 29화로 완결된 웹툰입니다. 다섯 번째는 웹툰 마술사입니다. 어느 날 평화로운 마을 정령의 숲에 거대한 남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에더마스크. 최강의 마도사였던 그는 소문으론 절대 늙지 않는 불멸의 육체를 지니고 있으며 300년 넘게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며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는 전설의 악당이라 불리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가 정령의 숲에 발을 들이게 되자 구슬을 통해 지켜보고 있었던 점술사 할머니는 이내 깜짝 놀라게 되는데, 하지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레미는 최강의 마도사였던 에더마스크와 싸워보기 위해 그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러다 레미의 친구인 엔지와 마주치게 되며 거의 반강제적으로 둘이 함께 그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얼마 뒤 에더마스크를 만나게 된 레미와 엔즈. 엔즈는 아버지에게서 배운 검술을 통해 에더마스크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이에 뒤따라 레미 역시 마법을 사용하게 되며 에더마스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레미가 사용한 마법 능력에 관심이 생긴 에더마스크는 두 꼬맹이와 적당히 놀아주게 됩니다. 하지만 갑자기 멀리 떨어져 있던 정령의 숲에 불이 나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그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게 된 그곳에는 처음 본 외지인 에단이란 자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엔지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숲의 주인이었던 아닷과 동맹을 맺기 위해 찾아온 인물이었고 아닷은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자 무장을 한 뒤 불을 지르고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정의감에 불타 있었던 엔지의 아버지는 에단에게 맞서 싸우게 되지만 압도적인 실력차로 패배를 하게 되며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된 엔지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검을 들게 되지만 검을 부딪혀보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압도적인 실력차로 인해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이를 뒤따라온 에더마스크의 도움으로 에단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엔지는 에더마스크를 따라가게 되고 그런 엔지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레미 역시 에더마스크를 따라가게 되며 각자의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과연 에더마스크와 레미, 엔즈 이 세 명은 모험을 통해 각자의 궁극적인 목표를 무사히 달성해낼 수 있게 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주인공의 앞날에는 어떤 흥미롭고 위험천만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현재 후기까지를 포함하여 531화로 완결된 웹툰입니다. 여섯 번째는 웹툰 소울 카르텔입니다.
영매사를 꿈꾸고 있는 우리의 주인공 차시운. 주인공의 누나는 엘리트 영매사로서 영혼들을 성불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인간 세계에 남아있는 사건, 사고들을 일으키는 영혼들을 사후 세계로 돌려보낸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이걸 어쩌나 하필 주인공은 누나에게 인정받기 위해 혼자 영혼을 잡아보겠다고 영혼을 쫓아가던 중 그곳에서 한 악마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악마는 대악마 메피스토펠리스. 메피스토는 파우스트라는 어떠한 인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파우스트라는 인간은 아주 오래전 대악마였던 메피스토와 계약을 하게 되고 내기를 하여 이겼었던 유일한 인물이기도 하였는데요. 메피스토는 이런 파우스트와 다시금 내기를 하기 위해 인간 세계로 내려와 그를 찾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주인공은 메피스토와 매일 반 강제로 학교 옥상에서 만나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게 됩니다. 때로는 메피스토가 주인공의 수련을 도와주고 또 파우스트에 대한 정보와 인간 세계에 있는 맛난 음식들을 얻어먹으며 이 둘은 점차 친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우연히 시운의 사라진 부모님의 행방에 대해 메피스토가 이야기를 꺼내게 되고 부모님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주인공의 부모님이 누구인지 알게 된 메피스토는 그에게 점차 흥미가 생기게 되고 파우스트와 계약을 끊는 뒤 주인공과 계약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주인공은 메피스토와 어떤 이야기들을 풀어가게 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주인공의 앞날에는 어떤 흥미롭고 위험천만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현재 후기까지를 포함하여 225화로 완결된 웹툰입니다. 7번째는 웹툰 제페토입니다. 먼 미래, 인류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게 되며 자신들과 거의 유사할 정도의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안드로이드는 무슨 역물에서인지 인간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서로 간에 크나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결과는 인류의 승리. 하지만 그의 여파로 인류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황폐화된 땅과 재기능이 불가능한 주변 시설물들, 그리하여 인류는 소수의 안드로이드의 침입을 막기 위해 인공적으로 제작한 인간 거주지 쉘터라는 특수한 공간을 만들게 되며 그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류는 안드로이드의 전문가 제페토 박사가 만든 최후의 여성 안드로이드 미스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유산으로 향하는, 즉 인류에게 있어 정말 필요시되는 중요한 키포인트였는데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미스웨이를 작동시키는 과정에 있어 명령을 수행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그곳을 탈출하게 됩니다. 장면은 바뀌게 되며 여러 기계 부품을 주워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우리의 남주인공 콜로디. 그는 우연히 고철 쓰레기 더미에서 공격을 당해 쓰러져 있는 최후의 안드로이드 미스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추가로 그녀를 빼앗기 위해 염탐하고 있었던 소수의 안드로이드 무리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과연 남주인공 콜로디는 그들의 추격을 피해 무사히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될 것인지, 그리고 제페토 박사가 남긴 유산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주인공의 앞날에는 어떤 위험천만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현재 후기까지를 포함하여 166화로 완결된 웹툰입니다. 8번째는 웹툰 플로우입니다. 누구나 일생에 단 한 번 신을 만나게 된다. 어떤 신의 아이로 살아가는지는 태어나는 그 순간 정해지게 되며 신은 일생에 단 한 번 인간에게 찾아와 선물을 주고 간다고 한다. 우리의 신은 동물이다. 10년 전 주인공에게도 한 신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신은 약한 축에 속하는 고양이 신. 세상에는 수많은 동물신들이 존재하는데 그중 고양이 신은 다른 특별한 동물신과는 달리 빌 수 있는 소원이 상당히 제한적인 애매한 신으로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 이랑과 같이 특별하지 않은 약한 신들은 고등학교에 입학도 못하는 불평등한 세상이었던 것이죠. 그와는 정반대로 친구였던 류니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용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아무리 친구 사이라지만 동물신의 차이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계급이란 것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인공은 륜과 함께 약한 동물신이란 이유만으로 괴롭힘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불의를 참을 수 없었던 이랑은 괴롭힘 당하는 친구를 도와주게 되는데, 물론 약한 신이었던 이랑이 아닌 륜이 이 사건을 해결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빡이 칠 대로 쳐버린 이들은 배달을 목적 삼아 주인공을 불러내게 되며 주인공은 눈과 다리를 잃게 되는 불상사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이 좋아했었던 친구에게 고백도 못하고 불구까지 되어버린 슬픈 우리의 주인공. 하지만 이때 주인공에게 고양이 신이 찾아오게 됩니다. 주인공은 사실 다른 이들과는 다른 꽤나 특별한 케이스였습니다. 보통 9살이 되기 전 신을 만나 소원을 비는 게 대다수였지만 주인공은 이 나이가 되도록 소원을 빈 적이 없는 보기 드문 케이스였던 것이죠. 그리하여 주인공은 고양이 신에게 시간을 되돌려달라는 소원을 빌게 되고 사고가 발생했었던 그 당일로 다시금 회귀를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주인공은 다시금 찾아온 이 소중한 기회를 통해 무사히 눈과 다리를 지켜내고 자신이 좋아했던 여사친에게 무사히 고백도 성공하게 되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주인공의 앞날에는 어떤 흥미롭고 스펙타클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현재 후기까지를 포함하여 106화로 완결된 웹툰입니다. 이상으로 그 시절 최고의 고전 명작 웹툰 8가지에 대한 소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더 재미있고 양질의 웹툰 소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